아버님, 오늘은 제가 손으로 말고 특별히 입으로 해드릴게요. 쭈웁쭈웁쭈웁 낼름낼름. 안녕하세요. 사랑과 전쟁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구독자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마지막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빠르게 사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날은 이사하는 날이었다. 짐을 나르느라 하루 종일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도와주셨고 마지막으로 침대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다. 아이구야.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허리를 움켜쥐었다. 나는 깜짝 놀라 얼른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잠깐만 누우면 된다. 결국 나는 시아버지를 내 방으로 모시고 들어왔다. 방 안은 아직 정리가 덜 돼. 짐들이 어수선했지만 그는 말없이 침대에 누웠다. 땀에 젖은 러닝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수건을 들고 와 그의 등을 닦아주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열기와 묘한 긴장감이 동시에 전해졌다.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누우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아파 보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사지 크림을 꺼냈다.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그가 놀란 듯 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바닥으로 그의 허리를 눌렀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손끝에서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전해지자 나도 긴장이 풀렸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생각보다 강했다. 시아버지는 숨을 길게 내쉬며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조금 세게 해도 된다. 나는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었다. 허리 근육이 단단하게 느껴졌다. 손끝으로 눌러줄 때마다 그의 등이 천천히 들썩였다. 방 안 공기가 묘하게 달아올랐다. 여기 거기 맞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목덜미까지 열이 올라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눌렀다. 그의 땀 냄새와 크림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손목이 저려올 정도로 계속 허리를 눌렀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몸을 살짝 돌려 나를 바라봤다. 조금 더 위로 해줄래? 그 말에 나는 천천히 손을 척추선을 따라 올렸다. 그의 숨소리가 조금 더 깊어졌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소리가 나에게까지 들리는 듯했다. 방 안이 조용했다. 짐이 쌓여 있는 소리 없는 방,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내 손이 어깨 가까이 닿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좀 살겠다. 그 말에 나는 웃음을 참았다. 하지만 가슴은 더 뛰었다. 그가 몸을 살짝 일으켰다. 셔츠가 흘러내려 어깨가 드러났다. 나는 무심코 그 어깨에 손을 얹었다. 피부가 뜨겁게 느껴졌다. 그때 전화 진동 소리가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손을 거두었다. 탁자 위 휴대폰 화면에 남편 이름이 떴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수화기를 들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알겠어.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방 안 공기는 다시 뜨거워졌다. 나는 다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등을 내게 보였다. 방 안 공기가 조금 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손바닥으로 허리를 다시 눌렀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이.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그의 숨소리가 길어졌다. 내 손길이 척추를 따라 올라가자 그는 살짝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보았다. 짧은 순간 눈이 마주쳤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웃는 듯 보였다. 그는 다시 앞으로 몸을 숙였다. 거기 조금 더.
그 말에 나는 손으로 어깨까지 눌러주었다. 셔츠가 점점 내려가 어깨와 목선이 드러났다. 나는 무심코 손끝으로 그 근육을 천천히 쓸었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아까보다 훨씬 낫다.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었다. 그가 갑자기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강해졌다. 이제 정말 괜찮아졌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움직이지 않고 나를 보았다. 나는 무릎을 꿇은 채 그의 시선을 맞받았다. 방 안은 조용했고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손목을 잡았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분명한 의도가 느껴졌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낯설게 들렸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서 천천히 내려갔다. 목선, 어깨, 그리고 내 손끝까지. 방안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의 손이 여전히 내 손목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 힘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몸을 조금 더 가까이 당겼다. 무릎과 무릎이 맞닿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의 숨결이 가까워졌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방안 공기가 갑자기 더 뜨거워졌다. 그가 아주 천천히 내 손목을 놓으며 다른 손으로 허리를 스쳤다. 몸이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길이 허리에서 옆구리로 천천히 올라왔다. 심장이 귀 옆에서 울릴 만큼 빨리 뛰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등을 눌렀다. 가까워진 그의 체온이 내 몸 전체를 감쌌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싫으면 말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을 마주 보았다. 그가 아주 천천히 입술을 내 쪽으로 기울였다. 입술이 닿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의 손길이 허리에서 등줄기를 따라 올라갔다. 나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짧은 키스가 끝나자 그가 다시 내 얼굴을 바라봤다. 눈빛은 깊고 확실했다. 나는 스스로 고개를 들어 이번엔 내가 먼저 입을 맞췄다. 방 안은 더 뜨거워졌다. 서로의 호흡이 섞이고 손길이 점점 대담해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손이 여전히 내 허리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시며 그의 체온을 더 깊게 느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 옆에서 울렸다. 그가 고개를 조금 더 숙이자 숨결이 목선을 따라 흘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순간 그의 손이 등을 따라 천천히 올라왔다. 등 근육이 그 손길에 따라 미세하게 떨렸다. 짧은 침묵 후 그가 아주 낮게 속삭였다. 계속해도 되겠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를 가까이 당겼다. 무릎이 침대 가장자리에 닿았다. 그의 가슴이 내 앞에 거의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가 다시 내 손목을 잡았다. 이번에는 더 단단했다. 그의 손길이 허리에서 골반 쪽으로 내려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이 긴장되었다가 곧 힘이 빠져나갔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 눈빛을 그대로 바라봤다. 방 안이 뜨거워졌다. 짐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방, 바닥에 놓인 상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입술이 다시 내 입술을 덮었다. 이번엔 더 깊고 길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나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의 손길이 등에서 목덜미까지 올라오자 몸이 크게 떨렸다. 그가 내 허리를 잡아 천천히 침대 쪽으로 앉혔다.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침대 매트리스가 살짝 내려앉았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나를 내려다봤다. 눈빛이 깊어졌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다. 그의 손길이 내 팔을 타고 내려왔다. 손끝이 손목에 닿자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나는 스스로 그의 손목을 잡아 떼지 않았다. 그가 몸을 기울였다. 머리카락에서 땀 냄새가 났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허리선에 닿았고 천천히 나를 당겼다. 우리 사이에 남은 거리는 거의 없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이러다 들키면 큰일인데. 나는 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오늘 남편 늦는다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눈빛이 더 강하게 타올랐다. 방 안은 이제 선풍기 소리마저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침대 위에 앉은 채 두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가 내 허벅지 가까이에 앉았다. 피부에 닿는 체온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의 손길이 천천히 허벅지를 스쳤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눈이 마주친 순간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서로 동시에 알았다. 그가 내 어깨를 잡고 조심스럽게 눕혔다.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렸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그의 손길을 느꼈다. 손끝이 목선에서 쇄골로 다시 허리로 내려왔다.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입술을 내려 목덜미에 닿았다. 차가운 소름이 한 번에 돋았다. 나는 두 손으로 그의 등을 감싸 그를 끌어안았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의 손길이 멈추지 않았다. 점점 대담해지고 나 역시 그 손길을 막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심장 소리와 숨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계속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눈빛이 확실해졌다. 우리는 마침내 서로를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시간이 사라진 것 같았다. 밖에서 들려오는 세상 소리 대신 우리의 호흡만 방 안에 울렸다. 나는 손으로 그의 목을 감싸고 그의 어깨를 더 세게 붙잡았다. 심장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방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시아버지는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같이 마실이나 나가자 하고 나를 불렀다. 나는 순간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 이끌려 겉옷을 챙겨 입고 문을 나섰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옆에 서자 묘하게 따뜻했다. 우리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시아버지는 손을 뒷짐진 채 걷다가 갑자기 내 쪽으로 팔꿈치를 내밀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팔짱을 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붙어 걷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심장이 들키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설레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가까이 아는 이웃이 다가와 물었다. 며느리 아니야?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내 여자친구야.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이웃은 껄껄 웃으며 아이고 좋으시겠네 하고 지나갔다. 나는 얼굴이 붉어진 채 서 있었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두근거리며 알 수 없는 기쁨이 차올랐다. 그 후로 그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늘 농담처럼 말했다. 내 와이프야. 나는 그럴 때마다 화를 낼까 고민했지만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하고 얼굴만 붉혔다. 그는 내 반응을 즐기는 듯 더 대담하게 말했다. 어느 날은 마을 어귀에서 그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가가자 한 친구가 물었다. 며느리랑 같이 다니네? 시아버지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며느리 아니야. 내 여자야.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나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렸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는 설렘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왜 화가 나지 않을까? 왜 오히려 기분이 좋을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이 관계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처음엔 두려움과 죄책감이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이었다. 우리는 장을 보러 가서도 마실을 나가서도 길을 걸을 때도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 시아버지는 가끔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크게 일었다. 밤이면 집에 돌아와 남편 방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쪽이 뜨거워졌다. 나는 스스로 이 관계를 선택했고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며칠 뒤 시아버지는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나랑 같이 나가자. 그가 말하자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디 가는데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보면 알아. 우리는 나란히 길을 걸었다. 그는 내 쪽으로 팔꿈치를 내밀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 길가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지만 내 가슴속은 묘하게 따뜻했다. 도착한 곳은 작은 금은방이었다. 나는 순간 멈춰섰다. 여기요? 그는 대답 대신 문을 열고 나를 안으로 이끌었다. 가게 안은 따뜻했고 유리 진열장 안에는 반짝이는 반지들이 놓여 있었다. 주인이 우리를 보고 인사를 했다. 어서 오세요. 시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진열대 앞으로 데려갔다. 어떤 게 좋아 보여? 그가 물었다. 나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다. 저 갑자기 왜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 말과 함께 그는 작은 반지를 하나 골랐다. 얇고 단순하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반지였다. 주인은 반지를 건넸고 시아버지는 직접 내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반지가 내 손가락에 닿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나는 반지를 바라보다가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야. 내 여자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사랑한다.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나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좋아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금은방 안의 조명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손가락의 반지를 바라봤다. 햇빛에 반짝이는 그 반지가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낮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이상하게 행복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손가락에 반지를 여러 번 만졌다. 그리고 웃음이 났다. 같은 집에 두 남자와 살고 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여자처럼 느껴졌다. 내 마음속 죄책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기묘한 만족감이 차올랐다. 밤이 깊었지만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여러 번 만지작거리며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오늘 금은방에서 들었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너는 내 여자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다. 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아직 정리가 덜 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지만 이제 이 집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이 집에는 나를 두근거리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여자로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침 소리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시아버지가 아직 안 주무신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문 쪽을 바라보다
다시 반지를 꼭 쥐었다.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시아버지를 이렇게 가까이 느끼고 그의 체온을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더 컸다. 하지만 오늘 그가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나는 스스로 웃음이 났다. 남편은 출장으로 집에 없고 시아버지와 나는 매일같이 함께 지냈다. 집 앞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나는 팔짱을 꼈고 그는 친구들에게 나를 자신의 여자라고 소개했다. 처음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듣기 좋았다. 나는 이 집에서 한국에서 제일 복받은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같은 집에서 두 남자와 살고 그중 한 사람은 매일같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준다. 이런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미친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금은방에서 그가 반지를 끼워주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나는 그 눈빛에서 흔들림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눈빛이 나를 다시 그의 여자로 만들었다. 나는 손가락에 반지를 한 번 더 돌려보았다. 햇빛도 아닌데 희미하게 빛났다. 마치 이 집 안에서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다. 나는 살며시 웃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낙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오늘 밤만큼은 아무도 이 평온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번 사연 믿기시나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슨 죄가 있는지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과 전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